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가 낳은 아들을 갖고 장난을 친 미친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고 계시고 흔히들 말하는 금수저는 아니더라도 은수저 정도 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는 좋지 못한 편이라 국내에서 좋은 대학에 갈 자신이 없어서 유학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회사는 솔직히 제 능력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중견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의 신랑은 그 회사에서 사수로 만나게 되었고 회사 일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신랑에게 이상한 동경 같은 게 생기게 되었고 제가 신랑을 쫓아다녀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제가 인사를 가던 날부터 호의적이었고 친절했습니다. 사실 신혼집도 저희 집에서 해서 가고 혼수도 웬만큼 큰 것들은 저희 집에서 해주기로 해서 시댁도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 부담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식은 시댁에서 올려주겠다고 해서 결혼식 비용은 시댁에서 전부 부담했습니다. 신랑과 결혼하고 나서도 저희는 같이 출퇴근을 하며 일을 했었고 곧 저희에게는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신랑의 형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 신랑네 집이 유전자가 센 편이라 형제가 꼭 닮았었는데 그런 아주버님도 결혼을 하시고 저에게는 형님이 생겼어요. 저는 그렇게 첫째 아이를 출산을 했고 육아를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제 아이를 보러 자주 오셔서 절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런 형님을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고 똑부러지는 형님은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버님에게는 아까운 사람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갔고 저도 형님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둘이 임신을 비슷한 시기에 하게 되어서 저는 12월 초에 출산 예정이었고 형님은 12월 말에 출산 예정이었습니다. 어차피 병원도 같이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는 같은 산부인과를 다니고 같은 산후조리원을 다니게 되었어요. 동서랑 같이 병원 다니니까 너무 좋아요. 저도 주변에 출산하는 친구가 없어서 적적했는데 같이 다니니까 정말 좋네요. 우리 이렇게 육아도 같이 하면 많이 의지가 될 것 같네요. 저희는 그렇게 허물없는 사이로 발전해서 서로의 베이비 샤워를 챙겨주고 같이 만삭사진까지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출산의 시간, 저희 아이는 예정일이 다 되었는데도 나올 생각을 않고 뱃속에서 자꾸 커지기만 해서 결국 12월 중순에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조금 급하게 날짜를 잡고 진행을 했던 터라 신랑과 양가 어른들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몸을 움직일만 해서 형님에게 연락을 했는데 형님은 예정일보다 빠른 출산을 했더라고요.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12월 말에 회사 일정도 있고 배 안에서 아이도 많이 커서 아주버님과 의사의 권유로 제왕절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산후조리원에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를 하면서 형님과는 더욱 돈독해졌고 아기 용품을 사거나 할 때면 꼭 2개씩 사서 형님네 나눠드리곤 했어요.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갔고 형님은 육아휴직으로 인해 회사를 쉬게 되면서 아버님 집에 가세가 많이 기울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형님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긴 하지만 집을 구하면서 대출을 해놓은 게 많기도 하고 이래저래 빚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형님은 이후 산후 우울증까지 오게 되면서 정말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가끔씩 제가 도우미 이모님께 부탁드려서 2 아이를 맡기고 드라이브를 가거나 근교에 바람도 쐬러 다니면서 기분을 풀어주기는 했지만 그걸로 모자랐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신랑은 첫째와 둘째를 약간 차별이랄까요? 그런 식으로 대했어요. 여보, 둘째도 안아줘야지. 장난만 안아주면 됐지 뭘 둘째까지 신경을 쓰냐? 처음에는 신랑이 장남을 아끼는 그런 타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첫째뿐만 아니라 조카도 첫째라고 예뻐하고 심지어 선물 같은 것도 많이 사다 주곤 했거든요. 그러다가 아이에 대한 차별이 심한 것 같아서 몇 번 언성을 높여서 다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오랜만에 유모차를 이끌고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동서 혹시 지금 애기 귀 볼 수 있어? 네? 귀요? 혹시 오른쪽 귀에 점 있어? 자세히 보니 희미하게 점 같은 게 있긴 했어요. 그래서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전화가 끊겼고 그날 밤 저희 집으로 아기를 안고 아주버님네 부부가 오셨습니다. 신랑과 아주버님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 어쩐지 형님은 엄청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동서는 우리 아이 바뀐 거 알고 있었어? 네? 아기가 바뀌다뇨? 제가 반문을 하자 옆에 있던 아주버님이 다급하게 형님의 말을 막으면서 제지를 하려고 했고 신랑은 제 손만 꼭 잡고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형님은 신랑을 막 때리기 시작하더니 이어서 말을 했어요. 오늘 아기 코에 이물질이 많아서 병원에 갔는데 진료하는 걸 보고 있다 보니 귀에 점이 없는 거야. 점이요? 내가 분명히 아기 처음 안아들었을 때 귀에 점 있는 거 봤거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내 아기인데 내 아기 안 같은 거야. 그래서 정말 혹시나 하고 신랑한테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말을 못하더라고? 지금 아기가 바뀌었다고 말을 하시려는 건가요? 자세한 건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옆에서 신랑은 눈동자만 굴리고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물어봤어요. 이거 당신 짓이야? 나중에 형 가고 나서 얘기하자. 저희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몰아세우니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출산을 제왕절개 수술 날짜를 잡은 날 그 형제가 이야기를 하기를 잘하면 아기들 생일 똑같을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를 했대요. 수술을 하면 날짜야 얼추 비슷하게 맞출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아주버님이 아이를 7살 때까지 서로 바꿔서 키우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답니다. 본인 집이 너무 힘들어서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없는데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미안하다고요. 그러면서 저희 집은 집에 돈이 있으니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아니냐고요. 한 7살까지 키우다가 사실을 말하려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미친 소리를 제가 살면서 들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그냥 우리가 집에 여유가 있으니까 자식 둘 키우는 마음으로 조카도 아들처럼 키우자는 거지. 부모 자식 간의 연은 천륜이니까. 천륜이구나. 우린 천륜이 아니니까 끝낼 수 있겠네. 무슨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해. 그 이야기를 다 들은 형님은 어느 아이를 안고 나가야 할지 몰라서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제 옆에 있던 화분을 신랑의 머리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화가 나고 어이가 없고 그동안 내가 전몸살이 나면서 젖을 먹인 게 조카라는 사실이 너무 분통했고 이런 마음은 형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데리고 형님과 밖으로 나와서 길거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런 짓을 한 두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았고 한 지붕 안에 같이 살 수 없었어요. 형님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더군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최근에 아주버님은 차까지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거면 나가서 돈을 더 벌어올 생각은 않고 동생네 집에 아이를 보냈다는 게 믿을 수가 없대요. 저는 그 다음날 변호사를 찾아갔고 형님과 함께 이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꾸밀 수가 있는지 믿기지가 않아요. 저는 형님이랑 같은 산후조리원을 쓰고 있었고 아이가 방에 오는 시간에 신랑과 아주버님이 아이를 바꿔치겠어요. 산후조리원 내에서도 저희 아기가 엄청 닮아서 쌍둥이 아니냐고 할 정도로 시댁의 유전자가 강하게 생겼거든요. 손목띠랑 겉사계까지 바꾸고 이름표도 바꾸고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어처구니가 없고 저는 절대로 두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혼과 더불어 민사소송도 준비 중에 있으니 곧 둘 다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겠죠.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